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책자는 받으셨죠? 프린트 올라가 있는 거. 얘는 테마 18개 정도를 잡아놓고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테마는 36회 10월 25일 날 가면 반드시 시험장에서 봐야 되는 문제예요. 거의 100%가 반드시 봐야 되는 문제인데, 내용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55문제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55문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프린트만 충실하시면 돼요. 다른 책을 안 봐도 되고 이것만 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거든요. 쭉 나오면 되는 거니까 꼭 그렇게 책자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만 보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훨씬 좀 좋아요. 이것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11월, 12월에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실제는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만 벌써 이게 민법인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금방 잊어먹어요. 일주일 지나면 잊어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정도는 건드려 둘 필요가 좀 있어서 전체 한번 잡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오시면 돼요. 베이직이 뭔지는 아시죠? 이게 나도 영문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본사에 불려주려고 하는데 BACIC인가 C인가 이게 C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한번 반복해서 보자고요. 그냥 1번을 한번 봐볼래요? 테마 1번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건데 법률행위 부분인데 올해 좀 신경을 쓰고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18개 테마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18개를 맞추고 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한번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1번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 요건이다라고 돼 있는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원하는 대로라고 돼 있죠.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을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면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면 얘는 법률 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법률 규정은 의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법정이라 그래요. 법정.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물권법에 가면 법률 행위는 반드시 등기가 들어가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데 법정은 등기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등기가 안 들어가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냐면 단독행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세요. 올해 단독행위는 좀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다 그랬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하나. 그 하나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건데 상대방 없다라고 하는 건 굳이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상대방 있다라고 하는 건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걸 의미하는데 단순한 문제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거나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두 개를 섞어요. 이 아래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계약하고 단독행위를 섞어서 문제를 내요. 형태 자체는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요 유유라는 거 보이죠? 유재석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 유재석 포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단독행위에서는 여기 상대방 있는 것 해제하고 요 취소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취소 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철회도 기억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철회. 좀 어렵다면 상계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인데 이걸 저 같으면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유재석 포기 외웁니다. 그냥 유재석 포기
이렇게 오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하고 갈 건 요거네요. 두 가지 정도. 여기 깔끔하면 좋은데 혹시 원래 물권을 포기한다. 이 포기란 글자가 나오거든요. 이 포기는 여기 보면 소유권에 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한 물권이에요. 제한 물권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생각하면 돼요.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요게 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 소유에서 공유 있었죠. 공유 지분 포기.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포기란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등기가 되어야만 효과가 발생이 돼요. 등기가 안 되면 효과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는 쓰레기 버리는 거거든요. 책장에다가 쓰레기 버리면 돼요. 이게 소유권 포기인데 상대방 있는 거에 상대방 없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요. 있는 단독행위, 아이고 미안해요. 없어. 없는 단독행위인데 제한 물권의 포기나 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요. 그래서 있는 거고 여기는 없는 거거든요. 등기해야 되는 거. 요게 시험에 다 나왔어요. 얘도 시험에 나왔고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고 소유권 포기도 기출됐고요. 공유 지분도 기출이 됐는데 하나 더 있었네. 합유 지분 포기. 합유도 지분이 있잖아요. 합유도 공유해서. 그래서 합유 지분을 포기한다 이런 글자가 나오면 상대방 있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 없는 거고 그래서 요 두 가지 표시하는 거 등기하는 거 모두 기출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권의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고요. 여기 소유권 포기는 뭘로 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가 있다고 보이시죠? 여기다 더 쓴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유 지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 합유 지분입니다. 합유 지분을 포기한다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요. 그래서 구별해 주시라는 거. 계약은 뭐 놔두셔도 됩니다. 이 정도. 자, 이행의 문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의무 부담행위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채권행위라 그랬어요. 채권행위. 다른 말로 바꾸면 원인이죠. 원인.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죠. 이게 처분행위. 그럼 이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되어 있죠. 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죠. 요건 이행의 문제. 그래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들은 전부 다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가보면 매매에서도 타인 물건도 돼 안 돼요? 타인 물건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꼭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타인 물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처분행위, 등기 넘어가는 거, 이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더 이상 남아야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일종의 시험이 나왔는데 이게 시험을 냈었거든요. 한번 이걸 냈었고 요걸 물어봤어요. 지상권, 저당권 설정이잖아요. 그럼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네, 물권이고 저당권도 물권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물권행위, 얘들은 뭐예요? 처분행위란 말이야. 이건 채권행위가 될 수는 없거든요. 물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당권을 물어봤어요. 저당권은 채권행위니 요 처분행위니 이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소속들 별표시 들어가는 건 조심해야 돼요. 적납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채권 뭐라고 했냐면 양도가 되거나 채무 면제가 있는데
이때는 채권 양도를 물어봤어요.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해 버리면 받을 돈 나 대신 너가 받으세요. 이게 채권 양도거든요. 그럼 더 이상 나오고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잖아요. 당신이 채권을 받으세요. 그랬으니까. 얘들은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온 거를 체크해 보면 요거 나왔어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그 다음에 타인 물건도 된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저당권은 처분행위다. 요 빨간색들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고, 여기 아까 채권 양도, 여기 채권 양도도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됐습니다. 요것들은 다 기출된 지문들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 나오면 이제 기출 봐보자고. 이게 실제 기출이거든요. 지금 단독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또 하나 내볼게. 밑에 다음 중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게 더 잘 나와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는 문제를 볼 때게, 답을 볼 때게 답이 1번이에요. 1번이 답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해제죠. 여기 철회고 여기 취소고 동의고 추인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 봐. 철회, 취소, 동의, 추인이야.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 그것도 갈라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것과 다르게 상대방이 없는 것도 있는 거죠?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들어간다고. 없는 거다 그러면 유언이라든지 유증이라든지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그래서 아까 유재석이 포기했다 이렇게 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이걸 섞을 수 있는데 이건 눈치가 빠르면 돼요. 합의죠. 합의는 혼자 해요? 둘이 해요? 둘이 해야 돼. 그럼 이제 시험장에 갔더니 계약 해제만 나와 있는 거야. 계약 해제 단독행위인가요? 아니면 계약인가요? 이건 단독행위야. 요 해제니까. 근데 여기는 합의가 돼 있잖아. 합의 해제는 청약과 승낙에 두 개 의사가 합치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계약이잖아요. 매매 계약 해제라고. 기존 계약을 해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단독행위고 합의자가 포인트라고. 그럼 저 같으면 합의가 들어가면 이건 뭐야? 무조건 계약이다. 생각하면 되지. 그럼 요건 어때요? 요거 예를 들면 계약 해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해제고 여기는 해지야. 단독행위 계약 비교해 볼게요. 합의 해지가 나왔어. 요건 계약이에요. 왜 계약이에요? 합의가 보이니까. 얘는 합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단독행위지 뭐야 이건. 그래서 얘 문제는요. 요 합의가 보이냐 안 보이냐 가지고 찾아도 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고. 이건요. 자, 요 정도 구별하는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이 표시, 아까 여기 표시 있잖아. 여기 요 단독행위 요거 꼭 요 구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여기 해제 있죠. 여기 해제 보이신가요? 그럼 이건 계약 해제라고. 근데 앞에가 합의 해제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약이 되는 거고, 합의가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 아셨죠? 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문제가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거.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채권행위죠. 지금 채권행위를 찾으세요. 이게 아닌 거니까 그럼 결국은 뭘 찾아라는 거야? 처분행위를 찾으세요. 그럼 처분행위는 뭘 말하는 거야? 물권행위. 물권행위를 찾는 거라고. 물권행위를. 아셨죠? 그러면 여기 교환이라든지 임대차 예약은 계약인가요? 아니면 호텔 예약? 계약이죠. 계약. 요 주택 아파트 분양 계약 있죠. 계약이라고 썼네.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채권 행위지. 채권 행위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계약이 되는 거지.
계약인 거고, 아까 채권 양도는 뭐라고 했어요? 처분행위. 처분행위. 얘는 처분 행위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이건 이행의 문제가 안 남고, 여긴 계약을 맺어도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걸 처음 보면 안 되고, 지금 요거에 뭐가 나오냐면, 넘어가 볼게요. 제가 요걸 말하는 거야. 여기 보면 의무 부담행위, 채권행위, 계약이잖아요. 요건 이행의 문제가 남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계약을 말하는 거라고. 계약은 채권행위인 거고, 이행의 문제가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 처분행위. 그렇죠. 그때 저당권이나 채권 양도 같은 경우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인 물건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갈라치는 문제라고 지금. 요 두 개를. 그래서 어디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막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환계약, 임대차, 재매매약 계약이거든 다. 계약은 전부 다 뭘로 가요? 채권행위고, 채권 양도는 뭘로 가요? 처분행위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올해 시험은 저는 내면 얘를 냅니다. 단독행위를. 저는 얘기를 낼 거예요. 이걸. 단독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됐고요. 자, 테마 두 번째인데 103조 나오죠? 반사의 질서. 이거 박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이거. 103조 해당이 되면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잖아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쌍방 모두 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103조 첩계야. 근데 103조 해당이 안 되면 반환 청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것, 이거 해당되지 않는 걸 구별하라는 거거든요. 자, 다시 가볼게요. 제가 기출문제 3번 있죠. 문제를 보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거 그러거든요. 그럼 나머지 4개는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는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느낌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변호사 아닌 자가 뭔가 소송 행위를 한다? 공무원의 직무에도 부정한 청탁을 해. 공무 직무에 뇌물 먹인다고. 뇌물을 먹어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고, 요 부척관계 종료로 해지 조건은 뭐냐면 첩관계를 유지하다가 우리가 헤어질 때 돈을 좀 주겠다, 증여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요 부척관계에 대한 처해, 야 부척관계를 맺으라고 그래? 본처가 사전 승인했네. 니나노네 남자는요. 그렇죠? 자, 이 와이프가 병에 걸려가지고 장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간의 고생이 너무 심했나 봐, 신랑이. 그러니까 내가 죽기에 가까워지니까 당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같이 살아도 괜찮아 하고 본처가 사전 승낙을 한 거야. 이해돼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정신없이 또 나가서 여자를 사귀어 갖고 왔네. 이게 아니 뭔 죽여요. 본처가 승낙을 했다니까. 본처가 승낙을 했다니까. 지금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 질서는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처가 승낙했다 하더라도 이 첩계약은 뭐라고요? 당연히 103조 위반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 일본에 가면 무허가 건물을 임대한다 보이시죠? 이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아셨죠? 하나 더 봐볼게요. 체크하지 마세요. 사회 질서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럼 자 해볼게요. 잠깐만. 비자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적극적 희망,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그러면 양도소득세.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양도세 하지 세금, 요거 세무를 이걸 세금인데 이걸 탈세하는 거죠.
탈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명의신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가 있거든요. 중간 생략 등기들 요런 것들이 요 양도소득세 요런 것들이 탈세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얘가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103조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반사의 질서 해당되지 않는 거 무효인 걸 모두 골라라 그랬죠. 다시 들어왔죠. 무면허. 이건 내가 낸 게 아니라 다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우리 시험이에요. 두 번째 보험금, 그 다음에 변호사가 민사소송 사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허위 준술했네. 나쁜 놈. 그렇죠? 허위 준술, 민사소송, 보험금, 무허가. 자, 이 정도가 포인트거든요. 자, 끝났네. 또 있네. 뭐 이렇게 많아? 자, 강박 보이죠? 강제집행 면할 거, 양도소득세 이제 겹치기 시작하네. 적극적 가담 뭔가 보이죠? 자, 이제 끝났을 거야. 자, 돌아가 볼게요. 지금 저는요 문제 답을 봤어요. 답을 보고 다시 왔어요. 이제 자, 여기를 봐볼게요. 보통 학생들은 공부할 때에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다음 답을 찾아요. 저는 방금 답을 먼저 본 거예요. 돌아와 볼게요. 보험금 보이죠? 103조 해당되는 거. 보험금이 나오면 얘는 103조 해당되는 거야. 두 번째는 여기가 표시된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이 표시된 거지. 사람을 죽이려고 뭔가 흉기를 구매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흉기를 구매해요 라고 표시하면 얘는 103조 위반이 되는 거라고. 적극가당 이건 동그라미네. 아까 적극가당 뭐가 보이면 103조 해당이 됐잖아요. 문제에서. 두 번째 과도한 유약벌. 그 다음에 오버. 형사사건인데 이건 형사사건이잖아. 근데 약간 민사사건이었죠. 민사사건은 유효네. 그럼 형사사건은 103조 해당이 되는 거고. 보이신가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부정청탁하는 거야. 그 다음에 허위준술 나오네. 허위준술. 그 다음에 뭐 도박채권, 부동산 대리권인데 이 정도. 자, 여기 봐볼까요? 양도소득세 보인가요? 103조 해당이 안 되죠. 탈세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해요. 이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이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 해. 안 하는데 걔만 해. 그게 103조 위반이라고. 모든 사람이 하는 건 103조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안 하는데 걔만 한다고. 그게 103조라고. 자, 그러면 여기 강박 요거 빨간색이죠. 외포 요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건 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게 답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 생략 등기 요거 중간 10번 명의신탁 11번 비자금 그 다음에 요즘 강제집행 면할 13번에 강제집행 면할 목적 보이죠? 가장 많이 나온 게 강제집행 면할 목적. 요게 가장 많이 나오고 4번 강박. 요것들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판례가 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말라고. 그냥 판례가 여기는 적극 가담하면 103조래 그냥. 이건 무효라는 거야. 근데 여기 오면 명의신탁은 유효요 무효거든. 무효이지만 103조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야. 이미 판례가 정해 놓은 거라고. 이렇게 제 말 이해되나요? 근데 여기다 갖다 놓고 왜 그럴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수험생활이 길어지는 거라고. 자, 오늘 답을 봤죠? 문제가 이렇게 나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고 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 무허가 건물은 당연히 뭐야? 손가락질 받을 줄 아냐. 나도 비어있는 공간이 무허가면 나도 세를 내서 월세 받아.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 세금 포탈해 안 해? 세금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요. 누가 세금 내고 싶으면 어디가 있냐고. 그럼 세금 안 내려고 하겠죠? 이건 누구나가 다 그래. 이건 103조 위반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첩계약 맺고 싶어? 없어요.
누가 첩계약을 맺고 싶어 해. 그건 사회질서 위반되는 거라고. 남들이 안 하는데 가기만 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부척관계, 사전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질서는 한 사람의 승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고. 부첩은 안 좋은 거야. 근데 부척관계를 종료하면서 야, 첩계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질 때에 돈을 좀 줄게. 그럼 첩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안 되지. 사회질서 위반되는데. 근데 이건 어때? 첩관계를 단절해. 지금 헤어져. 단절하면서 재산을 증여한다는 거야. 그럼 사회질서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대잖아. 사회질서 안으로. 그럼 환영해 줘야지. 이건 유효 무효? 이건 유효가 되는 거야.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재산을 주는 거, 생활비 주는 건 좋은 거지. 본처는 싫겠지만, 자,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뭐라고 했어요? 부정청탁을 해요. 그 다음에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대리해가지고 승소를 받으면 뭔가 받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냐고. 판사가 좋아해? 자기도 옷 벗으면 변호사인데? 그럼 변호사 아닌 놈이 소송 대리하네? 누가 좋아할 거냐고. 이건 103조 위반이지. 이걸 나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 자, 근데 요건 103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그럼 여기도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자금 보인가요? 비자금은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이거든요. 이 비자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비자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은닉했는데 103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그럼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땡 잡은 거야. 국가가 추징을 못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비자금은 103조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효요 유효요? 비자금을 유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무효인데 103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너무 고민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비자금이 보이면 103조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적극적 기망 보인가요? 그럼 적극적 기망이 뭐야? 아까 적극가담이죠.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보인가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를 했어. 그럼 통정이니까 허위죠. 그럼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이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여기는 철저하게 103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거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고. 자, 양도소득세 세금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회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이게. 그럼 103조에 해당되는 거 아닌 것들이 뭐가 있어요? 얘 아니고 그 다음에 얘 아니고 얘 아니네. 그러면 103조로 볼 수 없는 것들은 기역, 디귿, 니귿 요거 4번 요게 정답이 되는 거라고. 아닌 거 이해돼요 지금? 자 5번 봐봐요. 그럼 또 5번. 자 5번 보니까 무허가 임대행위 유효죠. 그 다음에 요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일부러 자기가 보험에 가입해 놓고 일부러 자상을 하는 거야. 보험금 타려고. 여러분들은 보험 가입해 놓고 발목아지를 끊어? 일부러 끊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갔냐고. 이건 그런 경우라고. 그럼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내가 좀 줘라 뭔가를. 이건 성공보수죠. 이 성공보수는 유효 무효? 얘는 유효가 되는 거고 여기에 뭐가 무효가 되는 거야? 형사사건. 예,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이 성공보수는 예, 국가의 형벌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얘는 103조 위반이 돼버린다고. 이건요. 이건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 구별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니을번에 허위 진술이 보여. 수사기관에 나와서 허위 진술을 하는데 그게 103조 위반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 이건요. 그럼 103조 해당되는 건 뭐예요? 예, 해당이 되고 예, 되네. 요건 안 되는 거. 그렇죠? 니은하고 니을 얘가 답이 되는 거라고. 자 6번에 봐보세요. 자 103조 해당되는 거 아까 강박 보였죠?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었지, 강박은.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왼쪽, 오른쪽. 오른쪽 103조 해당이 안 됐잖아요. 지금 오른쪽, 왼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박스 지금 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은 103조 해당되죠. 오른쪽은 해당 안 되는 거고, 여기 왼쪽은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는 되는 거고, 여기는 안 되는 거. 그걸 찾는 거거든, 지금. 자,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은 요 오른쪽에 있었어요. 103조 위반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도 103조 위반 아니야. 오른쪽이고. 여기 적극가담 보인가요? 요건 어디 있어? 왼쪽에 있었지. 103조 해당되는 거. 그럼 요건 103조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건 안 되는 거네? 그럼 뭘 찾는 거야? 해당돼서 무효가 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니을이네? 2번이 정답이네. 2번이. 이렇게.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한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근데 이걸 이해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답지를 먼저 보라고. 답을 봐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를 보라고.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이해해? 판사가 이미 판결을 내린 거라고. 우리가 왈가불가 할 필요 없어요. 자, 통정의 표시. 빠른 거 아니죠? 어디서 빠른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통정의 표서. 통정의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두 가지예요. 근데 예하는 은닉행위고 요건. 그러니까 요게 통정인데 요 세 개 중에 요 2번하고 3번에서 문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2번, 3번인데 올해는 3번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35회 때 예를 냈거든요. 사례 문제로. 그럼 36회 때는 3자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이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기억나요? A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고 채권자가 근데 얘가 채무자 갑의 집을 강제 집행하려고 해. 그래서 얘 둘이 을하고 가장 매매한 거죠. 통정해가지고 야 부동산 등기를 너가 좀 갖고 있어 하고 이렇게 넘긴 거야. 그럼 갑하고 을이 뭐가 하는 거예요? 통정을 한 거라고. 통정을. 그럼 이 등기는 유효에 무효에? 아예 무효라고 써져 있어. 108조에 무효인데 그럼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방금 봤죠? 강제 집행. 면할 목적 103조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었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103조가 아니지만 무효죠. 그럼 무효니까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야, 그 무효니까 내놔. 라고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자, 이게 등기가 무효니까 진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니까 뭘 청구해? 진정 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에라 하고 팔아먹어 없네. 병에게 매매로.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게 무권리자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죠. 그럼 선의일 때는 얘가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요건 안 돼. 그럼 얘는 보호를 받는 거지. 그럼 얘가 악이라는 거야. 그럼 악이면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채권자 뭐라고요? 대의권도 되고 채권자 뭐요? 취소권도 된다 그랬어요. 통정에서는.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취소권이 모두 가능하다. 그때 내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11월, 12월 수업 시간에 이걸 강조했어요. 선의 3자가 무진장이 중요하다. 얘가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거든. 그럼 일단 뭘로 추정해라? 선의로 추정해라. 선의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당사자 가장매매죠. 당사자 사이는 뭘로 가요? 당사자 누구야? 갑과 을 사이는 무효입니다. 여기 둘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요. 그래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라고. 그 다음에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선의 3자는 보호될 수 있다 없다? 보호가 된다. 단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이렇게. 그러면 이 3자는 선의이면 족하지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28회 때 정답이었다고. 이게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문이 중요하다. 요게 무과실 요하지 않는다. 요게. 그 다음에 이 3자는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의로 추정을 받아. 그럼 추정을 받는다는 건 스스로가 저는 선입니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이 선의가 아니다. 너는 악이다. 너는 선의가 아니다. 너는 악이다. 요 악의를 누가 입증할까? 악의를 무효 주장자. 주장자니까 여기서 누구겠어요? 갑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추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저는 선입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없다고. 누가 입증한다? 악의를 주장하는 사람. 너 무효다. 주장하는 사람. 자, 5번. 앞에 사람 선이 제3자가 선이었어.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하죠. 근데 이 선의로부터 물려받은 전득자가 악이야. 그래도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엄폐물 법칙. 앞이 살면 뒤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거다가 엄폐물입니다. 이 엄폐물 법칙이라 그래. 앞이 살면 뒤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호된다. 자, 근데 이 3자가 악이었나 봐. 그럼 악의는 보호가 돼 안 돼? 안 되지. 전득자는 선이었네. 그럼 전득자도 3자죠. 그럼 앞에서는 악이었죠. 근데 전득자가 선이죠. 그럼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5번하고 6번을 묶어서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 정도가.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애들이 얘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요게 어려운 건데 요걸 먼저 요 그림입니다.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3자에 해당되는 사람 해당 안 되는 사람 나오죠. 이때 뭐라고 했어요? 후, 추, 상해 끊고 일손이 뭐라고요? 무익하다. 이 사람들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찾아보기로 하자고요. 자, 넘어가 보면 요게 35의 형태입니다. 문제 형태가. 이 스타일이. 자, 뭐라고 했냐면 레파토리 사례는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하여 통정했죠. 그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을은 당연히 등기가 유효등기 무효등기 무효등기 그 사정을 모르는 누구? 병입니다. 그럼 이 사람 선이죠. 선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A 그 다음에 갑 그럼 누구한테 을 둘이 통정했죠. 통정하고 누구한테 들어가서 병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지금 보이신가요? 그럼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선이 3자죠 병이. 자 1번 갑과 을 사이는 언제나 무효야. 여기다 언제나가 들어가도 맞는 거라고.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거잖아. 요 등기가. 그럼 무효니까 소유자가 누구? 갑. 그럼 어떻게? 갑은 을을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진정 명의 원인 밑에다가 부당이득 반환도 써도 될까 안 될까? 되지. 둘 다 같은 말인데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소유자가 누구? 갑. 그럼 진정 명의 회복. 같은 멘트거든.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 같은 문제니까. 두 번째, 병이 과실이네. 그럼 병이 과실이란 건 선이라는 거야? 악이라는 거야? 선이지.
악인은 과실이 없어. 아는 거니까. 저번에 옛날에 했었잖아. 이거 선의인은 선의 안에 무과실이 있고 과실이 있다. 그 다음에 악인은 그냥 악이지. 이건 알았다. 알았다 이거고, 여기는 선의 무과실은 모르긴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거야. 모른다. 여기는 모르긴 모르는데 주의만 했으면 알 수도 있었다. 이런 의미지. 그럼 우리가 선의 삼자는 얘는 안 따져. 선이 이기만 하면 보호되지. 그러면 앞에가 무과실, 과실은 선이란 말이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근데 우리 삼자는 누구만 보호돼? 선이면 보호면 돼. 이거 따져 안 따져? 이거 안 따져. 그럼 앞에 봐봐. 문장을 봐봐라고. 과실이 있지. 그럼 앞에가 뭐라는 거야? 선이라는 거야. 선이. 그럼 병이 선이네. 이건 따지지 말라고. 병이 선이잖아요. 그럼 얘는 보호해 안 해? 병이 본다. 보호된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병의 저당권이 실행됐네. 이건 뭐예요? 경매. 경매 넘어갔잖아. 그럼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가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봐봐. 경매로 넘어갔지. 그럼 얘는 소유권을 잃어버렸잖아.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그럼 을을 족치하되 안 족치하되? 족치하지. 그럼 갑에게 손해가 발생이 되면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 근거가 불법행위라고. 불법행위. 그래서 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똑같죠?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때야지. 그래 여기다가 써서 이제 여기 요 봐봐. 얘가 만약에 경매로 넘어 소유권 취득해 붙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얘한테 뭘 청구해? 하나, 첫 번째는 뭐예요? 진정명의. 2번 부당이득. 세 번째는 손배청.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봐봐. 여기 보면 진정명이 나왔죠. 하나, 답이 손해배상 나왔죠. 그럼 부당이득 어디 갔니? 부당이득 나왔죠. 그럼 요 봐요. 부당이득 손해배상 진정명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공통적인 단어라고. 근데 어떤 놈이 요거 봐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정답은 없는 놈이 답이지.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에서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가 답이라니까. 이게 공통점이라고. 이 공통점이. 진정명의,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게 공통점이라고. 이 답을 모르면 답을 못 찾는다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게. 자, 다시 해봐요.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선의 삼자 보호되는 거 찾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봐요. 후, 추, 상해거든요. 이게 후순이요. 후순이 제한 물권자거든요. 요건 추심. 요건 상속인이 나오거나 본인이 나오거나 요건 회사. 후추상의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 일손, 손해배상. 손해배상. 이건 채무자. 채무자, 그 다음에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 채무자, 아니 수익자. 요 수익자. 일손 무익.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보호가 안 돼. 그럼 봐봐요. 가짜가 없지, 여기. 그 다음에 수익자는 있죠. 얘는 보호 안 되죠. 그럼 얘가 답이야. 그럼 봐봐요. 저당을 설정받은 사람, 저당 없죠. 그 다음에 여기 가등기 격려받은 사람 없죠. 그 다음 여기 가압류권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찾는 방법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요 단어라도 알아야 여기서 골라낼 수가 있다고. 단 여기서 조심할 거, 혹시 인수한 자가 들어가면 안 돼.
집을 매입할 때 그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저당권을 매수자가 인수하면서 집을 사는 거야. 인수하면서. 아니 그 집에 저당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집이 5억인데 저당권이 1억이에요. 그럼 내가 4억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5억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5억을 주고 매수했으면 그 사람은 보호되는 3자야. 근데 4억을 주고 저당권을 인수했으면 나는 그 저당권의 채무자인 당사자가 되는 거지 3자가 될 수는 없다고요. 아니 집을 매수할 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 있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매수할 때에 원 가격을 주고 매수하면 난 채무자가 아니라고. 난 3자가 아니라고요. 아니 난 3자라고. 당사자가 아니라.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공제하고 내가 집을 샀잖아요. 그럼 그 채무를 인수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럼 난 당사자가 되지 내가 왜 3자가 되냐고. 그 저당권의 당사자지. 그래서 지금은 인수가 나와요. 요 인수 이 안에다가. 그래서 후추상의 일소무익을 먼저 애운 다음에 여기 요 후추상의 일소무익을 애운 다음에 여기다가 인수를 하나 써놓으세요. 인수 받았습니다. 인계 받았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얘는 보호되는 애가 아니라고요. 자체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제 다시 풀어보면 자 여기 또 봐요. 보호되는 3자가 아닌 거 이게 올해 시험의 형태라고. 35회 때 이게 나왔다고. 요게 7번 형태가. 그럼 이제 올해는 얘 8번이나 9번 형태가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 바로 끝을 봐요. 앞에 보지 마. 앞에 보면 안 돼요. 이건요. 앞에를 보는 순간 누군지도 몰라요. 자 놈자자 자 이걸 찾는 거라고. 이 끝털이 자를 찾아야 된다고. 그럼 봐요. 가압류권자는 아까 후추상의 일소무익이 없죠. 그럼 보호해야지. 그 다음 여기에 저당을 설정받은 사람 없지. 저자가 보호해줘야지. 근데 본인 아까 후추상해 상속인과 본인은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여기 3자를 유예한 게 3자가 누구요? 수익자라고. 수익자가 제일 잘 나오거든. 보호해 안 해? 안 한다고. 근데 요즘은 아까 인수받은 사람 이게 들어오거든. 인수는 당사자가 되는 거지 3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호되는 사람을 골라라 하고 있죠. 1번이네.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에요. 그 외워란 것만 외우면 돼.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지. 있는데 그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요 끄터리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지. 요 끄터리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걸. 요 끄터리를 가지고 찾는 거라고. 그럼 여기도 똑같죠. 끄터리 요 끝 이걸 갖고 찾는 거지. 여기를 읽는 순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다고. 그걸 왜 모험을 하냐고. 이걸. 정답이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자, 이해됐죠? 너무 빡센가요? 자, 그 다음에 안 쉬어. 차고 봐봐요. 차고. 이게 너무 빨랐나? 자, 여기 보면 이제 핵심 이거 보자고. 차고가 1, 2, 3, 4 있죠. 5, 6, 9번까지 있죠. 이것만 외우면 차고는 어떤 문제든 다 풀어. 대한민국에 차고가 나온 시험은. 이게 공식인데 동계 차고 있죠. 내가 지하철이 들어올 거, 지하철 여기 생긴다고 생각하고 땅을 샀는데 지하철역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럼 땅을 매입한 동기는 지하철이었잖아요. 그럼 지하철이 안 들어온 거지. 이건 차고지. 그럼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동계 차고는 취소할 수 없어요. 원칙이 동계 차고는 원칙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근데 이 동기가 표시가 됐어. 내가 지하철 때문에 사는 거예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거야. 야, 내 땅 사, 내 땅 사. 내 땅 주변에 지하철이 들어올 거거든. 유발해가지고 매입을 하면
이때는 취소가 된다. 이 두 가지는 이건 취소할 수가 있다고. 다만 계약에 합의까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는 중요 부분에 착오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왜 오타 같다? 없는 경우. 있다, 맞아. 같은 말이네. 자,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어야 되죠. 그럼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 착오인지를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해요? 요거 착오자, 취소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요거. 근데 요거보다는 이걸 외운 게 좋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죠. 취소가 안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를 누가 입증해요? 이때는 상대방, 즉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요걸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되면 요거라도 외워라. 요거라도. 요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중부과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 부분은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그래서 중부과유 그러는데 요건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둘 다 외우면 좋은데 안 되면 요거라도 기억해놔라. 요거라도 상대방이 입증한다. 요거라도 기억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경제적 불이익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얘는 중요분의 착오도 아니다. 아니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그럼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경제적 불이익을 따질 때 이 판례를 낸다고. 가압류 원인무효,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가압류 등기가 원인무효더라. 그럼 가압류 등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가압류 원인무효 요걸로 찾으면 돼요. 가압류 원인무효다 그러면 이건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가 보인가요? 시가, 시가, 수량, 지적은 면적. 면적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요게. 근데 현황 위에다가 농지 하천이에요. 하천.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매입했는데 절반 이상이 하천부지더라. 이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계. 내 땅의 경계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죠? 이건 중요분의 착오이기 때문에 이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놔도 되고요. 법률에 관한 착오 위에다가 양도소득세 쓰세요. 자,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300만 원 나올 줄 알고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3천만 원이 나온 거다. 그럼 중요 부분이죠.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어.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돼. 요 5가지 정도만 체크해 놓고 반복해서 좀 읽어달라고. 이게 정답지니까.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를 누가 입증해?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한다고.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지. 안 되잖아. 근데 상대방이 나쁜 놈이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알면서 이걸 이용한 거야. 그럼 이용한 놈이 더 나쁜 놈이죠. 그때는 중대한 과실 있는 자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이용이 중요해. 이용이 빨간색이라고. 자, 그 다음에 5번. 착오와 사기는 전부 다 우리가 선택적 경합이라고 했는데 요거 6번하고 7번 체크하고
8번 체크하고 9번 다 체크네. 자, 이게 정답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이게 정답이라고. 자,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산 거야. 착각으로 썩은 사과를 샀다고. 그러면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상관없다. 경합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로도 취소할 수 있고 이걸로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걸 선택적 경합이라 그래.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제인데 착오로 취소를 했죠. 착오로 취소했더니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거야. 상대방이.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 왜?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엄청 잘 나온다. 그래서 착오에서는 무조건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근데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은. 근데 착오는 나 혼자 착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해서 계약을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그 바람에 손해를 입었더라. 그거 물어줘 안 물어줘? 안 물어준다고. 왜? 착오는 위법이 아니야.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착오는 위법이 아니야.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돼. 근데 사기 강박은 위법이잖아. 그럼 손해배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그걸 왜 애우냐고. 자, 그럼 봐봐. 여기 요거 이제 요거 갑하고 을이 집을 1억에 사고 파는 계약을 했다고. 근데 이 친구가 중도금을 안 주는 거야. 이 친구가, 이 을이, 매수자가. 그러니까 얘가 여러 번 최고했겠지. 왜 중도금 안 주냐? 빨리 채무 이행해라. 근데 최고를 했는데 얘가 계속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 해버렸어. 해제하면 뭐가 들어와야 돼? 손배청이 들어간 거야. 손해배상 청구한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얘가 주겠잖아, 계약을. 근데 얘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중도금 주지 않은 얘가 이 계약은 내가 착오였다. 착각으로 집을 샀네 하고 착오를 입증해가지고 얘가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 갑이 이미 죽여버린 계약을, 그죠? 이 을이, 상대방이 이 계약을 다시 착오로 죽일 수 있냐? 이미 죽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랬더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해제가 되면 얘는 손해배상 물어줘야 되죠. 을은. 그렇죠? 근데 이 을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버리면 손해배상을 물어줄 필요가 없어. 이건 안 물어줘도 된다고. 그런 실이익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애울 때 제가 해제 후 취소, 착오 취소가 된다. 이렇게 애우라고 그랬어요. 해제는 누가 해? 매도인. 착오 취소는 누가 해? 매수자. 그걸 써놔야 돼. 안 그러면 초보자들은 이걸 못 풀어낸다고. 여기다가 쓰면 되지. 매도인. 요건 뭘 쓰면 되고? 매수인. 이렇게. 이해는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때 매수자는 그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건데 나는 이건 계약이 착오였다 하고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버리면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게 된다고. 왜? 착오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야. 요게. 요 7번하고 8번이. 자, 그 다음에 착오는 의무규정이죠. 그럼 특약으로 요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가지고 그 내가 보세 옷집에 가다 보면 그 행거에가 현금 가 반환 반품 안 된다. 근데 옷을 입어보고 사야 되는데 안 입고 집에 가서 입어보니까 배꼽이 나와. 그럼 취소가 안 맞은 거죠. 옷의 취소는 아주 중요한 거지만 이미 배제 특약을 한 거죠. 착오로 취소하지 말자고. 그럼 취소가 돼? 안 돼?
안 돼.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9개를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착오는 한 문제가 반드시 외워야 돼. 통정하고 착오는 무조건 한 문제씩 배정된다고. 자, 그럼 이제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젠 지문이 길죠. 길잖아. 10번에. 자, 봐봐.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 법정상의 제한으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집을 지을 수가 없더라. 그럼 집을 지으려고 했죠. 그게 동기라는 거야. 동기에 착오가 나타난 거지. 그럼 매수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 그래. 그럼 이걸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예외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했어 라고 표시가 됐다면 이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게 동계 착오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제 말 이해돼요? 자, 이 답을 보고 이게 답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워놔야 된다고. 답지를. 두 번째 가요. 자, 주채무사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다고.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불이익을 본 거죠. 근데 그 가압류가 뭐라고 써요? 가압류가 그래. 이게 답이야. 이게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로 밝혀진 거야.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오케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답지가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요. 상대방이 유발시켰네. 내 땅 사 하고 동계 착오 유발시켰죠. 유발된 동기는 취소가 돼 안 돼? 돼. 그래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동기의 착오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요것만 체크하세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하면 내가 잘 살펴봐야 돼, 안 살펴봐야 돼? 근데 잘못 산 거야. 그럼 자기 실수가 엄청나지. 중대한 과실. 이건 중과실 있죠. 중과실이 있으면 착오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이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건이에요. 판례가. 포인트는 이걸로 잡으세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걸로 잡아야 돼. 그럼 밑에 봐볼게. 아까 이 매수자가 중도금을 안 줘. 미지급. 안 주죠. 안 준다고. 그럼 매도자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해버렸네. 그럼 해제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나와? 손해배상. 손배청을 물어줘야 된다고. 근데 이때 매수자가 뭐라고 해서 매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거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아까 그게 뭐야? 해제 후 착오 취소. 옆에다가 쓰시면 돼. 안 되면 옆에다가 뭐로 써요? 해제 후 그다음에 뭐예요?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제 후 착오 취소. 된다. 이해돼요? 그럼 여기 봐봐. 2번에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래. 착오야 아니야? 아니야.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유발된 동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중과실이죠. 취소할 수 없다. 자, 매수자가 지금 중도금 안 줬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해지했죠. 그러면 그때 매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손해배상 면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풀어볼게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틀린 건데 1번이 지금 11번은 틀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잠깐만. 요게 어디하고 연결되면 좋냐면 다 기출문제인데 여기하고 연결해 볼래요? 1번하고 4번하고 연결하세요. 11번 지금 풀고 있는 거 1번하고 4번. 뒤로 넘어가나요? 1번하고 4번이 연결되는 건데 요것은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인데 자 읽어볼게요. 4번 읽어볼게요.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라는 거 보인가요? 잘못 표시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건 착오가 아니거든요. 이건 착오가 아니란 말이야.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잠깐만. 요거 하고 쉬게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고 을이 X 토지를 사고 팔기로, 얘는 X 토지를 팔려고 해. 그럼 을도 X 토지를 살려고 해. 그러면 갑의 진이가 상대방 차고자예요. 갑의 진이가 뭐였어요? X 토지죠. X 토지 팔려고 하는 게, 그럼 상대방 을도 차고자 의사표시를 어디 갔어? 동의했어. 그렇죠? 그러면 갑은 X 토지를 팔려고 하고 을도 X 토지를 동의한 거죠.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 일치한 거지. 근데 계약서에다가 계약서는 Y 토지를 해버린 거야. 계약서에다가. 그럼 둘이 합의는 X와 X를 사고 판 거지. 동의했으니까. 근데 계약서에 Y 토지를 했다는 거야. 이 매매 계약이 착오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착오도 아니다? 아니요. 둘 다 의사가 일치된 거니까. 이건 수정만 하면 되는 거라고. 고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착오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 그 표현이 요거예요. 차고자의 진위에 차고자의 진위에 상대방이 뭐예요? 동의한 거라고. 그럼 둘이 의사가 일치한 거죠. 그럼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는 없다. 다 4번 봐봐. 당사자 합의가 뭐였어? X 토지였다고. 합의한 토지가 X잖아요. 근데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거야. Y로 일으켜서 계약서상에 목적물을 Y로 표시한 거라고. 그럼 이건 착오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다 이거지. 왜? 갑도 X 토지를, 을도 X 토지를 사고 판다고 계약이 된 거라고. 그럼 일치가 된 거지. 계약서만 잘못 쓴 거죠. 이건 착오가 아니라 수정만 하면 된다고. 이건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옆에다가 썼네. 착오가 아니다. 요거 같은 표현이라고. 1번 2번이. 3번이 법률에 관한 착오인데 밑에다가 양도소득세 쓰세요. 양도소득세. 그럼 법률에 관한 양도소득세 기억나죠? 300만 원, 3천만 원. 그럼 이건 착오다 아니다?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돼서 취소할 수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키워드는 어디? 법률에 관한 착오.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 나왔네. 3번에. 하천부지 나오겠네. 하천 보이죠? 끝털이 중요분의 착오다 아니다? 중요분 착오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법령 오해 보인가요? 요거 치세요. 법령 오해. 이 법령 오해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 부분이야. 중요 부분이에요. 이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이니까. 이걸 내가 이야기할 때 뭐였냐면 혹시 그 매점짜리 공원을 조성할 때 땅을 전부 기부하면 매점짜리를 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기부하는 게 아니라 매점짜리가 들어갈 자리만 기부를 하면 국가에다가 그 공원에다 매점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공무원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 토지 전부를 기부 체납해 버린 거지. 그럼 법령을 잘못한 거죠, 공무원이. 그래서 이걸 착오로 취소해 가지고 나머지 땅을 돌려받은 사건이에요.
포인트는 뭘로 잡아? 공무원의 법령 오해. 보이죠? 농지 하천 보이죠? 법률에 관한 착오 보이죠?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자, 12번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제 눈에 익나? 매도인이 계약을 매도인입니다. 적법하게 어떻게 했어요? 해지한 후에 보이신가요? 그럼 해지했죠. 손해배상 물어줘야 되죠. 근데 매수자가 어떻게 돼?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 착오로 이걸 요 착오로 매수자가 요 중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줄이면 뭐라고요? 해제 후에도 그죠? 누가? 매수자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엄청 잘 나온다니까 판례. 자, 두 번째,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착오네. 그럼 여기에 손해배상 나오면 돼, 안 돼? 무조건 나오면 안 되지. 손해배상은 무조건 나오면 안 돼, 착오에서는. 보이신가요? 세 번째 봐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아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입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입지 않으면 착오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해야지. 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죠. 안 되잖아. 근데 그걸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 그럼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이 중요해. 이용 10월의 마지막 방 알겠죠? 요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용 당한 거니까.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지. 이거 버릴 게 없는 지문이네. 12번은 5개 모두 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모두 다.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오세요. 한 7분 정도만.